일부 가족의 걱정. 저녁 식사 시간, 은은한 조명 아래 가족들이 모여 앉았다.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레 준비한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내 친구들은 다 결혼했는데 넌 언제 할 생각이냐? 아버지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민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저기며 한숨을 쉬었다. 이제는 지겨울 정도로 들어온 질문이었다. 맞아. 우리 육김 선생님 딸도 결혼해서 벌써 애들 키운다더라. 어머니가 거들었다. 아니, 엄마 아빠. 요즘 결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내가 만날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맞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지. 민지가 답답한 듯 말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34이면 적지 않은 나이야.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소개팅도 여러 번 했잖아. 그때 만난 그 은행 다니는 청년 어땠니? 성격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냥 끌리는 게 없었어. 그리고 연봉도 나보다 조금 높은 정도라. 민지는 마지막 말은 작게 중얼거렸다. 요즘은 둘이 맞춰서 사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한 조건을 따지면 끝이 없어. 민지는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화면에는 친구들의 결혼식 사진과 아기 사진들이 가득했다. 일부 운명적인 만남.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들른 회사 근처 카페. 민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바리스타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누군가와 세게 부딪혔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잘 못 봤어요. 깊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 괜찮아요. 민지가 고개를 들어 상대를 보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피했다.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며칠 뒤 회사 엘리베이터. 딩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날의 그 남자가 서 있었다. 또 보네요. 같은 건물에서 일하시나 봐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네. 네, 저 10층에서 근무해요. 민지는 묘하게 설렜다. 한편 어머니의 강력한 추천으로 주말에는 고급 일식집에서 소개팅이 잡혔다. 상대는 대기업 임원이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깔끔한 수트 차림의 남자가 우아하게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민지는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저는 현재 S전자 전략기획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네요. 대화는 부드럽게 이어졌지만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다. 3부 2개의 다른 세계. 지난번 비 오는 어느 날 저녁, 카페에서 우연히 그 남자와 다시 마주쳤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다. 우산 없으시죠? 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준호가 먼저 다가왔다. 괜찮은데. 민지가 망설였지만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다. 비가 많이 오네요. 저희 집 근처인데 잠깐 들어가서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릴래요? 비가 너무 많이 오기도 하고 그가 싫지도 않고 해서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준호의 집은 작지만 깔끔했다. 책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준호가 부엌으로 향하며 물었다. 그날 밤 둘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음악, 영화, 인생.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다. 반면 소개팅남과의 만남은 호화로운 장소에서 계속되었다. 이런 와인 좋아하세요? 제가 프랑스 출장 갈 때마다 몇 병씩 사오는데. 그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4부 감정의 소용돌이.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퇴근 후의 저녁 산책, 주말의 소소한 데이트, 그리고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는 시간이 쌓여갔다. 이 책 재미있더라고요. 준호가 자신이 읽은 책을 건네며 말했다. 민지는 준호의 책장에 꽂힌 책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책들이 많았다. 퇴근길 갑자기 쏟아진 비를 피해 들어간 준호의 집에서 둘은 처음으로 가까워졌다. 준호의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체온이 민지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키스는 자연스러웠고 그 이후의 시간은 더욱 달콤했다.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끌렸어요. 준호가 민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과 있으면 편안해요. 모든 게 자연스럽고. 민지도 마음을 열었다.
한편 얼마 뒤 소개팅남의 제안으로 발리 여행을 가게 되었다. 소개팅남과도 관계는 진전되었다. 발리 최고급 리조트에서의 밤. 완벽한 서비스, 호화로운 분위기. 하지만 그의 섬세하고 계산된 듯한 스킨십은 왠지 모르게 민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발리에서 돌아온 후 소개팅남은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반지 케이스를 열자 대형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다. 민지는 얼어붙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좋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변치 않을 거예요. 당신은 제가 만난 여자들 중 가장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소개팅남이 보낸 메시지가 왔다. 전 민지 씨와 함께하기 위해 강남의 아파트와 민지 씨가 타고 다닐 중형차도 구입해놨습니다. 민지 씨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물론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준비해놨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직장도 그만두고 편하게 사셔도 됩니다. 한편 준호에게서도 메시지가 왔다. 오늘 비가 오네요. 지난번처럼 우산 들고 마중 나가도 될까요? 단순한 메시지였지만 민지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다음 날 소개팅남은 민지의 회사로 찾아왔다. 어제 답장이 없어서 혹시 제안이 부족했나요?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뭐든.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찾는 건 민지가 말을 멈추자 그가 다시 말했다. 아직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건가요?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것의 반이라도 줄 수 있습니까? 때로는 가진 게 적어도 마음이 더 충만할 수 있어요. 소개팅남은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느끼실 때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 마음은 변함없을 테니까요. 오부 마음의 선택.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민지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분명히 둘 다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준호와의 시간은 언제나 편안했다. 그의 서툰 요리를 먹으며 나눈 대화, 비 오는 날 함께 듣던 음악, 어색한 농담에 같이 웃던 순간들, 그리고 그날 밤에 따뜻했던 체온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반면 소개팅남과는 최고급 레스토랑, 명품, 호화로운 여행.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지만 뭔가 부족했다. 잠자리도 마찬가지였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교감이 없었다. 돈이면 다일까? 아니면 진정한 사랑이면 충분할까? 민지는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았다. 준호와 있을 때의 편안함,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 비슷한 가치관과 취미, 육체적, 정신적 교감의 자연스러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 결국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지는 미소 지었다. 육부 새로운 시작. 1년 후 작은 웨딩홀. 이제 신랑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준호와 민지는 손을 꼭 잡고 입장했다. 여보, 우리 잘 살 수 있을까? 민지가 불안한 듯 물었다. 당연하죠.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요. 준호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5년 후 그들의 집. 엄마, 아빠, 두 아이가 뛰어들어왔다. 작지만 따뜻한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결국 네가 행복한 선택을 했구나. 아버지가 손주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사람은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단다. 어머니도 미소 지었다. 민지는 준호와 눈을 마주치며 생각했다. 나의 선택은 옳았어. 실부 선택 그 이후. 결혼 5년 차, 민지는 일기를 쓰며 생각에 잠겼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매일매일 확신하게 돼. 준호와의 생활은 결코 호화롭지 않았다. 대출을 내어 산 34평 아파트, 매달 빠듯한 생활비.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 주말의 소소한 나들이, 그리고 매일 밤 나누는 사랑의 시간까지. 특히 잠자리는 여전히 처음처럼 달콤하고 자연스러웠다. 민지는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조건이나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교감이라는 것을. 여보, 후회 안 해? 가끔 준호가 물었다. 응, 절대로.
민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행복은 통장 잔고가 아닌 마음의 충만함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충만함은 진정한 사랑과 교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